나는 서울 시민이 아니지만 서울시 교육의 미래가 걱정돼서 글을 쓴다. 내 아버지 고승덕은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자신의 혈육인 자녀를 가르칠 생각도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한 도시 교육의 수장이 될 수 있겠는가. 예, 지난 주말 고승덕 후보와 전처 사이에 낳은 딸이 SNS에 이런 글을 올리면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판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고승덕 후보는 문용린 후보 캠프에서 사주한 공작 정치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문용린 후보 측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양쪽을 직접 연결을 해서 진짜는 무엇인지 진실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먼저 고승덕 후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이제 선거 하루 남았는데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시죠? 예, 참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라서 하여간 투표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딸인 캔디고 씨가 올린 글이 공작 정치에 의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우선 글 내용이 사실과 너무 달랐습니다. 몇 달 전에 이제 한국에 왔다 가면서 예. 아빠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공항 가는데 지금 시간이 모자라니 한화투자증권 이천동 지점에 가서 예. 아빠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서 좀 돈 찾아가지고 미국으로 붙여주시오 해서 제가 심부름까지 했었습니다. 몇 달 전에 만나서 은행 심부름 해주신 적이 있다고요? 그때는 이제 바빠가지고 저한테 통화만 2번 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이천동 지점에 예. 계좌가 있는데 주민등록증이 없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살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아빠라는 사실을 가서 증명하면 해주기로 했으니까 저보고 대신 가서 해달라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딸 은행 계좌로 돈을 붙여줬고 예. 전화를 했더니 잘 받았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전혀 이제 그런 이상한 기밀을 눈치채지를 못했었고 또 15년 동안 딸을 안 만나고 그런 게 아니라 예. 아이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연락을 하면은 또 따로 만나기도 하고 또 애가 한국에 오면은 010 이제 그 당시는 011이지만 한국 번호로 연락하고 예. 미국 가면 또 미국 휴대폰 번호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주고받거나 그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거 보니까 15년 동안 안 만났다. 그리고 또 이제 딸애는 부모 사이의 일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일방적으로 이제 양육권을 뺏기고 정말 그 당시에 박태준 회장님 하면은 이제 권력과 재력을 다 가지신 분이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버려진 아버지였는데 그게 아니고 마치 양육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아버지처럼 양육권을 뺏긴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렇게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저로서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딸이 마치 15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산 무정한 아버지라고 갑자기 글을 올리면서 예. 그것도 이제 선거 며칠 전에 올리는가 저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뭔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건데 근데요 몇 개월 전에 은행 거래까지 도와준 적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캔디고 씨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해명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제가 사실 가장 가슴 아픈 게 딸과 진실 공방하는 건데 예. 하나투자증권 이천동 지점에 가서 하면은 금방 기록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딸과 저는 이제 오늘도 아침에 이제 좀 우리 주위 사람과 좀 상의했었던 게 예. 지금 이 자료를 내놔가지고 진실 공방한 게 맞느냐 하는 저희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그 부분은 딸과 진실 공방은 그럼 분명히 할 부분은 딸과는 이미 관계 회복이 된 상태였다라는 건 분명하단 말씀이세요? 아니 회복보다도 딸은 항상 서운하죠. 왜냐하면은 그동안 미국을 터전으로 이제 98년도에 가가지고 거기서 주로 학교를 다녔고 방학 때도 잘 나오질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딸 입장에서는 부모와의 관계 아무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양육권을 뺏겠다고 그래도 그리고 결혼할 때 재산 분할이라든가 모든 것이 사실은 저는 이제 손 털리고 나온 사람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딸로서는 이제 다른 아버지만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섭섭한 거죠. 예. 하지만 이런 글을 올릴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이런 글이 올라왔기 때문에 뒤에 누군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신단 말씀이시죠? 이건 굉장히 이제 의도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어떤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공작 정치라고 말씀하시는? 31일 날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올라갔는데 글이 올라가고 나서 불과 한 2시간 만에
그 문영린 후보를 일방적으로 좀 홍보하고 저를 일방적으로 음해했던 그 매체에서 예. 독점 특종 기사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사를 저희들도 그 당시 이렇게 보니까 예. 1시간 전에 박태준 회장의 그 외아들 박성빈 씨가 문 후보한테 글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준 그런 기사입니다. 캔디고 씨의 외삼촌 박성빈 씨가 문용린 후보한테 이런 글이 곧 올라갈 거다. 이게 우리 그 집단의 뜻이다. 그렇게 이제 글이 그런 말을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 후보에게 예. 내용도 이상하고 지금 시기도 그렇고 미리 내통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문 후보에게 이제 이건 사전에 기획 내통한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궁을 했더니 문 후보께서 갑자기 2시가 아니고 4시에 통화했다고 말을 바꾸면서 제가 통화 기록을 공개하라고 하니까 공개를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글 올라가기 전에 저 딸애가 가족들과 상의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엄마를 포함한 건데 외삼촌도 결국 이제 그 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통화를 한 거고 그렇다 그러면 이건 딸이 개인적인 감정을 올린 게 아니라 미리 상의해가지고 크게 상의해서 올린다고 하는 것이 딸의 지금까지 이제 발표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상의한 것과 문용린 후보 측에서 부탁을 해서 올린 거는 다른 상황이 되는데 그럼 문용린 후보 측에서 먼저 부탁을 해서 올린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문용린 후보와 이제 박태준 회장 일가는 이때 걸친 끈끈한 인연이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제 문 후보가 교육부 장관을 했을 때 정확한 같은 기간에 박태준 회장께서는 이제 총리를 하셨기 때문에 기관이 정확히 겹치는 거고요. 지금 와가지고는 고승덕이가 박태준 사이였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지금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그건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일반 국민들도 다. 아니 그것은 그것이고 그래서 문용린 후보가 사주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리 부탁을 했다. 이제 증거는 없지만 글을 올라갈 당시에 문 후보께서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조선일보의 가장 최근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2등이 아니라 3등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처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2등까지는 경쟁 대상이 되지만 3등은 이제 탈락했다 하기 때문에 문 후보께서는 절박했었고 또 글이 나오기에 2, 3일 전에 캠프를 주도하는 이희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시민단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문 후보를 지지라고 하면서 지금 결정적으로 뭐가 준비되어 있으니 고승덕이는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식으로 말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결정적인 게. 자, 알겠습니다. 다 녹취 자료도 있고요. 녹취 자료도 있다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공작이 아닌가 의심을 하시는 건데 어쨌든 이것이 무슨 캔디고의 페이스북을 누가 뺏어다가 쓴 게 아닌 이상 즉 캔디고 씨의 글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 인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정말 개인적으로 올린 글보다는 상에서 올리고 배후에 다 이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몇 달 전에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돈 붙여달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했던 딸이 지금 와가지고 15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딸이 가끔 한국에 와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오늘 중앙일보에도 보도가 됐지만 입양 문제에 관해서 저로서는 이제 장손인데다가 10년 동안 자식이 지금 이제 새로운 처 사이에는 없고 전 처 사이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있잖아요. 아들, 딸이. 그래서 이제 지금 새로운 처는 입양을 하고 싶어 하죠. 자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딸이 재혼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또 입양한다 그러면 왜 내가 자식이 살아있는데 입양하느냐. 그런 생각으로 입양도 안 했을 정도로 애정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딸이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입양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퇴 의사는 전혀 없으신 건가요? 제가 사퇴를 왜 합니까? 제가 자식을 버렸다 그러면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98년도 당시에 박태준 회장님 쪽은 김대중 정부의 권력의 정점이 있었고요. 민자당의 정점이 있었고 또 그 당시 포스코 현직 회장으로서 겸하면서 권력과 부를 가진 정점에 있었던 분이거든요. 오히려 저는 한국에 가만히 있었고 양육권을 뺏기고 엄마가 애를 데리고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버림을 받았다고 지금까지 믿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이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혹시 딸하고 통화해 보셨어요? 제가 이제 이 발표하기 며칠 전에 28일 날 이제 딸과 카톡을 할 때도 이제 이런 기미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후에는 통화해 본 적이 없으시죠? 그래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카톡이 답이 없어서 전화를 먼저 했습니다. 놀래가지고.
그래서 먼저 이제 미국 전화로 했더니 받질 않아요. 아니 제가요 지금 통화 못 해보신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카톡만 했습니다.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도 전달을 못 하셨을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연락이 닿으면 어떤 얘기를 딸에게 하고 싶으신지 짧게 20초만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가슴이 아프니까 딸에게 좀 아빠가 그동안 제대로 어루만지지 않아서 이런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딸과의 그 관계를 좀 정말 앞으로 그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노력하겠다. 딸을 좀 더 안아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 후보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고승덕 후보를 먼저 만났습니다. 이어서 공작정치 의혹받고 있는 문용린 후보 바로 연결을 해보죠. 문용린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문용린입니다. 예, 고승덕 후보 말씀 들으셨겠지만 문 후보가 개입이 된 공작이 아닌가 의심을 합니다. 그 정황으로 이제 근거들을 몇 가지 대셨어요. 이 이 SNS에 글이 올라가기 전에 문용린 후보와 캔디고 씨의 외삼촌이 사전에 통화를 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를 했다. 네. 예, 그리고 문용린 후보 캠프의 어떤 분이 그 며칠 전부터 결정적인 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다. 네. 이런 근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첫 번째 근거 그것만 깨지면은 고승덕 후보는 공작 정치란 말 안 하겠죠.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시간이 아마 2시 반 40분 뭐 이 정도고요. 예, 정확하게 2시 40분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 외삼촌하고 통화한 거는 4시 21분인가 그렇습니다. 그 전에 사전에 통화하신 적은 그럼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없습니다. 혹시 통화 기록을 좀 제시할 생각도 있으십니까? 고 후보 측에서 원하시는데. 그거 뭐 저 통화 기록 의뢰해 보시면 알고 우리 비서를 통해서 전화가 왔기 때문에 예? 우리 비서 거기에 시각이 다 찍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서 거든 문용린 후보 본인 것이든 다 제공할 생각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저는 제 전화는 쓰지 않았으니까 캠프로 와서 캠프에서 비서실장을 아리켜달라고 해서 비서실장 저한테 오는 건 다 비서실을 통해서 오니까 비서실장 번호에 그게 지금 다 남아있죠. 문 후보 것도 물론 원하면 얼마든지 제공할 수는 있으신 거고요. 뭐를요? 문 후보 것든 뭐든 고 후보 측이 제시하라고 하는 거는 뭐 얼마든지 거리낌 없이 하실 수 있는 상황이신 거죠. 저는 통화한 기록이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자꾸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렇다면 제가 보기에도 참 어려운 분 같아요. 왜냐하면 그 따님께서 본인이 글을 썼고 본인이 직접 자의로 아버지는 교육감에 나오는 게 부적절하다라는 얘기를 자의로 자기가 썼고 자기가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따님의 진정성을 왜 안 받아들이세요? 이 따님이 그럼 누구론가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글을 써서 자기가 하기 싫은 거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자꾸 몰아가시는 딸의 자의인 것을 왜 부정하느냐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따님이 그러면은 국내 언론 어떤 분하고도 통화를 해서 YTN인가 이미 다 공개가 됐잖아요. 문 후보님 캠프에 어떤 분이 결정적인 게 하나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다녔다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녹취도 있다고 하는데. 뭐 우리 캠프 사람이 아니고 뭐 다른 쪽에 있는 사람으로 저희는 압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미 그 얘기를 다 밝혔고 자꾸 이게 그런 가정하에 제가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쪽 분들하고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고 그날 그렇게 한번 그런 것이 페이스북에 올랐다라고 하는 걸 외삼촌 되는 분으로부터 비서실을 통해서 통보받은 것 뿐이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따님이 내가 썼고 진정으로 자의로 썼다라고 그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한국의 언론하고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까지 하시는데 왜 이걸 공작이라는 말을 써서 따님을 또다시 이렇게 아프게 만드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토요일 날인가 그분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는 따님과의 그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런 쪽인 줄 알았더니 이건 공작이다. 알겠습니다. 용인의 공작이다 했을 때 저는 이게 참 이렇다 해서 고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 날 보니까 따님이 아니다. 이건 내가 자의를 썼고 내가 직접 쓴 거다. 아무런 누구하고도 영향받은 게 아니다라고 해서 이거로 이제 공작이라는 얘기는 끝나갈 거니 생각을 해서 이렇다면 나도 따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고소를 안 하겠다라고 한 게 어제였습니다. 근데 어제 밤새도록 문용린의 공작이다라고 하는 걸 SNS로 이 고 후보는 계속 날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정리를 해 주시죠. 그래서 저는
이 고 후보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악의적으로 저를 폄하하고 제가 공작 정치를 했다고 하면 예. 저는 정말로 그 따님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가지고 아버지와 이렇게 싸움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고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따님의 입장을 참 이해해서 소홀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고 후보께서 계속 이렇게 어젯밤새처럼 SNS로 공작 정치 운운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저는 고소를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다. 예. 그런데요. 박대준 회장의 장례위원 지냈을 정도로 가까우신 거는 사실이신 거죠? 그 가문하고. 뭐 잘 모르세요. 예컨대 그런 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그분하고 같이 국무위원 하셨던 분들. 그래서 또 이런 분들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저만 유독 뭐 두세 사람 중에 하나 올라간 거 아니죠. 알겠습니다. 아니 고승덕 후보가 사위였던 것도 몰랐다고 하시니까 너무 모른다고 하시니까 오히려 고 후보가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고 후보의 그분이 누구의 사위였는지를 제가 뭐 알 이유가 어디 있고. 경쟁 후보인데 모르셨어요? 아니 경쟁 후보는 후보는 나와서는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전에는 사전에는 몰랐다.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예, 문 후보님. 공작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 쪽과 전혀 아니라는 이 공방.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당사자분들의 입장 오늘 차례로 좀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시 교육감 후보 문용린 후보까지 만났습니다. 예, 선거 하루 앞두고 지금 불거지고 있는 공방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2부로 돌아오죠.